자, 이번 시간은 독해를 해보겠습니다. 영문 독해. 지금 이 시간에 다루는 이 내용은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년 가운데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온 내용입니다.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for a few moments, for a few seconds. 자, 어느 정도 잠시 동안 윈스턴은 이게 나오는 뭐 주인공입니다. was to가 나오면 reading 하면 뭘 생각합니까?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이건 guessing 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뭐하면서 뭐뭐 할 수 없었다. paralyzed. 몸에 부상 따위를 입었다.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윈스턴은 몸이 안 좋은 나머지 움직일 수가 없었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어쨌든 다쳤다 이런 말입니다. Then 그러고는 he turned to the right. 그리고 잠시 그러고 난 뒤에 오른쪽으로 돌아서는 and walked heavily away. 천천히 이제 heavily, paralyzed 때문에 그런 겁니다. 좀 무거운 몸을 이끌고 천천히 걸어서 갔다. 근데 not noticing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분사 구문 앞에 준동사 앞에 이렇게 부정어가 부정어가 온다라는 거는 for the moment 잠시 동안 that 이하의 사실을 갖다가 인지하지 못했어. He was going in the wrong direction. In the wrong direction. 즉 잘못된 길을 갖다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들어서서 걷고 있다라는 사실을 잠깐 잊고 있었다 말이에요. 아무튼 길을 잘못 들었을 거요. 근데 at the any rate 어쨌든 one question was settled. 하나의 의문은 풀렸다. settle이 본래 어디에 정착시키다 이런 말이죠. 정착시키다. 그래서 뭔가 의문이 있었는데 이 의문이 막 요동을 치다가 잠잠해졌다 이런 의미니까 이 의문이 해결되었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의문이 풀렸다 이런 말이죠. So there was no doubting. There was no doubting. 의심의 여지는 전혀 없었다. 이래 되죠. 원래 there is no ing 구문이 있죠. There is no ing 해가지고 근데 또 ing만 오는 건 아닙니다. 동사로 썼을 때 이제 ing를 쓰는 거고 명사도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이렇게 가면은 that 이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입니다. It's impossible impossible 하고 that 이하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to blah blah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거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통 쓰이는데 여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that 이하 즉 doubting의 목적절입니다. any longer는 no와 연결되어서 no longer의 뜻이죠. not any longer, no longer 이제 더 이상 뭐뭐 하지 않다. 이제 더 이상 that 이하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즉 that의 사실은 분명해졌다. 그것이 뭐다? question이 settled. 의문이 풀린 사실이겠죠. 그래서 the girl was spying on him. 그 여자가 그를 갖다가 뭔가 감시, 미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spying on. 이때 on도 어떤 느낌입니까? 그에게 좀 이렇게 지그시 따라 붙는 느낌이죠. to 같으면 딱 붙은 겁니다. 근데 on은 지그시 우리 위에서 이렇게 위에서 압박 누르는 거지만 to는 딱 붙어가지고 하나 해볼까요? to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이게 딱 해가지고 착 한 겁니다. 착 한자가 잘 안 쓰지네요. 그러니까 착 밀착한 겁니다. 밀착해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아는 뭡니까? 이렇게 움직이거나 하는 거라 그랬죠. 즉 매달림의 의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가 아는 지그시 누르는 느낌입니다. 지그시 누르는 느낌. 그래서 뭔가 의식 따위를 갖다가 그에게 살짝 붙여놓고 지그시 미행하는 느낌. 안에 뉘앙스가 오죠. 근데 to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안을 쓴 이유는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그 여자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더 이상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분명해졌다 이 말이죠. 자, she must have followed him here. 자, must. 그 소녀는, 그 여자는 틀림없이 그를 갖다가 여기까지 지금 윈스턴이 있는 이곳까지 그를 따라온 것이 틀림없었다. 이렇게 되죠. must plus have pp의 내용입니다. Because
It was not credible that. 이 구문이죠. It was not credible that. that야라는 것은 not credible.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믿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요 형용사미 한번 했죠. credible이 수식하는 그 대상이 믿는 그 대상을 믿는다 이래 된다 그랬죠. 그래서 that의 사실을 누가 윈스턴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이래 되죠. 자, by poor chance. by chance는 뭡니까? by chance 아주 우연히 by accident 이렇게 많이 쓰죠. 그런데 poor가 왔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아주 우연히 이런 의미입니다. 강조의 의미로 poor가 들어간 겁니다. 자, she should have happened to be walking on the same evening. 여기까지만 볼까요? up the same obscure backstreet까지 다 보겠습니다. 자, 그녀가 어쨌든 우연히 뭘 했다라는 이야기죠. happen to. 우리 파생조동사 형식에서 한번 나오죠. happen to. 우연히 뭐뭐 하다인데 뭐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be walking 진행형입니다. on the same evening 똑같은 저녁에 같은 시간에 이런 말, 즉 동시에 이런 말이겠죠. evening up 계속해서 지금 걷고 있다라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는 그냥 지속입니다. 근데 어디로? up the same obscure backstreet. 뭐 뒷골목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obscure는 굉장히 좀 한적한 이런 의미입니다. 좀 희미한, 애매모호한 이런 뜻이 본래 이런 뜻으로 쓰인다 그랬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파생해가지고 뭔가 사람이 보이지 않는 아주 한적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한적한 똑같은 한적한 뒷골목을 따라 walking up. 이건 뭐 계속해서 그냥 이렇게 한 발 사해 간다는 의미에서 뭐 이걸 갖다 또 위로 따라 걷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길을 따라. 또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보통 walk down 하면은 뭐 이렇게 길을 내려가다 이래 되는데 길을 올라온다라는 의미는 조금 애써서 힘들여서 올라오는 그런 뉘앙스도 들죠. 굳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저녁 시간에 왜 똑같이 말이지 좀 힘든 길을 갔다가 왜 계속해서 나와 함께 걷고 있느냐 좀 이런 뉘앙스도 좀 느낄 수 있겠죠. 뭐 다운을 쓴데도 전혀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kilometers distant. 뭘 지금 수식합니까? 앞에 나오는 backstreet을 수식하는데 칸마를 쓴 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kilometers distant. 몇 킬로미터나 뚝 떨어져 있는 곳. 격리죠. any quarter. 요거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where party members lived. 즉 정당원들이 지금 이게 복수를 쓴 것은 여러분들이 뭐 우리 흔히 뭐 공산당원과 비공산당원을 갖다가 비교하면서 당원들의 어떤 특권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그런 어떤 뉘앙스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하고는 전혀 수 킬로미터나 동떨어져 있는 그런 한적한 어떤 뒷골목에 똑같은 뒷골목을 똑같은 시간에 쭉 우연히 걷고 있었다라는 것은 should have라고 썼습니다. should have happened를 했습니다. 이 뉘앙스가 옵니까? 여기서는 must have pp가 뭐뭐 했으면 틀림없다 이런 뜻이지만은요, 여기는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이고요. 반작용의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의외, 놀람, 당황이죠. 따라서 의외, 놀람, 당황이라는 심리 속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었으면 안 된다라는 가능성에 대한 부인의 어떤 심리가 들어있죠. 즉 가정법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아주 우연하게 이와 같은 상황, 이와 같은 모습이 발생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의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not credible이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믿을 수가 없어. 그런 사실은 가능하지가 않아 라는 것을 의외, 놀람, 당황의 조동사 should가 표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요 should가 있고 have happened는 사실 완료형인데 기준 시점인 was를 포함해서 그 이전을 나타내는 사실상의 과거 완료 시점입니다. should have 전체가 should have happened가. 그래서 그때까지 아주 우연하게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어떤 아주 한적한 골목길을
뒤따라오면서 걷고 있다라는 거는 이 우연의 일치라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나를 갖다가 지금 미행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충분히 이해가 됐죠? 쌤이 사실 경상도 말로 하는데, 지금 질문을 갖다가 봤을 때, 이 should have happened를 봤을 때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반가웠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should로 뒤에 단순한 원형이 오는 표현도 그렇게 많은 영문을 읽어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찾기가 조금 희소성이 있는 표현인데요. should have happened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앞에 또 must have followed가 바로 나와 있으면서 당연히 그래서 했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같이 의외의 어떤 심리를 표현하는, 정말로 딱 보는 순간에 선생님 굉장히 허무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조동사 should의 용법의 대표적인 어떤 예문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한 겁니다. 또 뭐 하나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조지 오웰이 쌤이 뭐 동물농장도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문법적으로 orthodox합니다. grammatical orthodox라고 그래요. 굉장히 문법적으로 뭐라 그럴까, 정확한 영어를 갖다가 구사하는 작가 중에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래서 뭐 또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 같은 경우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는 영문이기 때문에 뭐 우리도 뭐 뭡니까 외고라든지 이런 자사고에서 교재로 직접 이렇게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조지 오웰의 많은 그 에세이가 있습니다. 뭐 에세이 및 셀러니들 많이 있는데요. 한번 기회가 나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 공부가 되면은 한번 뭐 어떤 것이든 한번 구해가지고 한번 원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쌤이 이제 줄여가 아기똥이라 그랬죠. 우리 아자기원 동영상 강의에서 쭉 했던 내용을 계속해서 상기하면서 적용시키면서 읽다 보면은 상당히 어떤 다른 어떤 그런 묘미들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It was too great coincidence. 일치라는 뜻입니다. coincidence. to 앞에 우리 공부한 감 나오죠. to 강조의 부사입니다. 너무나 대단한 우연이었다,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to가 강조하는 거는 great를 강조하기 때문에 당겨오는 결과 부정관사와 이렇게 자리를 바꿨다, 이래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거는 너무도 우연히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랬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가 되겠죠. 우연치고는 너무나 대단한 우연이었다 하니까 이 자체 부정의 의미가 딱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whether she was really an agent of the thought police. 뭐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해석을 하면 비밀 경찰 이 정도 될 수 있겠죠. thought가 뭔가 이 지능, 지식과 관련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어떤 사상을 갖다가 사찰하는 어떤 경찰, 뭐 이 정도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밀 경찰의 뭐 요원이냐, 정말로 진짜로 비밀 경찰의 어떤 요원이냐, 아니면 simply 단순히 an amateur spy, 그냥 아마추어 뭐라 그럴까요? 스파이라 그냥 해버립시다. 우리말로 옮기기가 좀 그렇네요. actuate는 뭔가를 활동하게 하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다가 다시 뭐가 있습니까? ate는 능동적인 의미라 그랬죠. 형용사 의미에서도 considerate 같이. 그래서 뭔가를 활동하게 하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사주를 받다, 교사를 받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by officiousness 이래 돼 있어. officiousness. 지금 officiousness는 사실 좀 거만한 이런 뜻입니다. 좀 뭐 잘난 체 하는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내용 이야기냐면은 우리도 뭐 지금은 좀 많이 희석됐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이 공짜라는 거, 공무원, 지금 뭐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좀 결례가 되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 공짜를 달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요? 이 officious, 나는 공직에 있는 몸인데, 뭐 이런 거 있죠. 거기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동서양, 동서고금 다 막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officiousness라는 이야기는 뭔가 그만함을 갖다가 표현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thought policy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밀경찰이나 당시 어떤 그 지배층, 권력층, 빅 브라더 그러죠. 그 밑에 쭉 몸담고 있는 자들의 어떤 행태를 살짝 비꼬아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officiousness. 그래서 뭐 우리 보통 보면은 뭐 행정당국 이런데 지금 그런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뭐 번역하기 나올까요? 뭐 권력의 사주를 받은 이 정도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해보면 whether she was really an agent of, 그죠? 그러니까 비밀 경찰의 정식 요원이든지 아니면 단순히 권력의 사주를 받은 아마추어 스파이든지 간에 하는 그 문제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근데 whether 길기 때문에 한번 끊어줄 거예요. hardly mattered. 뭐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았다. 뭐 어떤 쪽이든 상관이 없었다. 자신을 미행하고 있었다라는 것만은 it was enough that she was watching it. 감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spy on하고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녀가 그를 감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했다. 이래 되겠죠. 충분했죠. it was enough 되죠. 감시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다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상관없이 어쨌든 자신은 지금 미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되죠.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잠깐 이야기하면은 뭐 가는데 그녀가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마 쌤이 다른 독해 강의를 준비하면은 아마 또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 여자가 뭔가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도 분명히 적개심을 가지고 저 여자가 지금 스파이로 나를 갖다 미행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직감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가다가 그녀가 넘어졌을 때 그녀를 향해서 가서 뭐 일으켜주고 하는 이런 게 나옵니다. 그때 또 윈스턴의 묘한 심리가 또 탁 이렇게 발동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상당히 재미는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거와 관련해서 선생님이 좀 뭐 살짝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우리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conspiracy라고 conspiracy theory라 그럽니까? 뭐 음모론이라 그러죠. 음모론. 그냥 뭐 음모론의 어떤 관점에서 현대 어떤 그 뭐라 그럽니까? 전자문명, 전파문명, 전자문명이라 그러겠죠. 전자문명의 어떤 그 궁극의 단계를 그걸 뭐 베리 칩이라 합니다. 근데 그 베리는 선생님이 지금 영어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그냥 베리 칩이랍니다. 칩. 베리 칩이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할 때 정말로 많은 어떤 전자기기에 도움을 받고 있죠. 아니면 달리 이야기하면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만약에 핸드폰을 갖다가 하루 한 몇 시간만 옆에 없어도 정말 허전하고 불안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쌤은 베네골 들어가 가지고 뭐 핸드폰 소리 거의 한 일주일 안 들으니까 정말 좋습니다. 뭐 그 외에 쌤은 받고 문자도 막 겨우 보낼 뚱말뚱 하는 정도밖에 사용 안 합니다. 물론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데 그와 정반대로 이러한 전자기기, 근데 첨단 전자기기에 도움을 받지 않고는 이제는 사회생활을 거의 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레벨에 온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특히 쌤 보기에는 젊은 층들은 더 심합니다. 그럼 세대가 흐르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특이하게, 좀 더 튀게. 옛날에 유행했던 말로는 좀 더 엣지 있게, 모나게, 톡톡 튀게. 근데 이게 사실은 세상을 살아가는 중요한 가치는 절대로 아닙니다. 모난돌이 정 맞는다라는 속담도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그냥 퇴행적으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단 쓸데없는 짓은 하지 마라 이런 의미입니다. 제 이야기가. 그런데 그럼 이 궁극으로 가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어떤 사회활동, 경제활동 모든 것들을 하나의 칩에 담아가지고 우리 이제 뭐 전자 주민등록 뭐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했죠. 공국에 가면은 이 칩 하나에 담습니다. 담는데 그 카드로 들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몸에다가 저 인체 그 아이디 카드라 그러죠. 몸에다가 딱 심습니다. 자, 브랜드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브랜드의 본래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은 이게 이제 브랜드라면은 굉장히 우리 명품, 쉽게 말해서 명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나 또 그에 상응하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네임밸류가 높은 걸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브랜드가 본래 뜻은 과거 가축을 기를 때 소나 말 따위에 이마나 이런데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불에 달군 인두를 가지고 탁 도장을 찍는 그게 브랜드였습니다. 브랜드. 이해가 됩니까? 본래 온 브랜드가 그겁니다. 근데 이런 브랜드를 갖다가 사실은 우리도 다 찍혀가 있죠. 주민등록증 이것도 어떻게 보면 브랜드일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하는 각 단체에 속해 있는 나의 어떤 아이디와 인식 표시 이런 것들도 다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브랜드일 수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 보면은. 근데 이러한 어떤 이 브랜드가 결국은 very cheap으로 해가지고 우리 인체에 어느 부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심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쌤 이야기가 아니고 conspiracy 이론에 따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very cheap에 뭐가 있냐면은 나의 어떤 그 신상 아이디부터 해가지고 쉽게 말해가지고 요즘 핸드폰으로 결제하는 전자결제, 나의 어떤 전자 계정, 그리고 나의 어떤 그 전자 개인적인 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사회, 경제적, 정치적 어떤 참정권과 관련한 모든 일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여기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 가지고 그게 인체에 딱 심어지는 겁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그냥 걸어가 가지고 뭐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그 벨치만 딱 갖다 대면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음식을 먹고도 갖다 대고, 은행에 가서 돈 붙일 때도 갖다 대고, 뭐 갖다 대는지 어떤지 어쨌든 인식하는 어떤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지금 이에 관한 어떤 실험이 사실은 이렇게 소위 말 임상 실험 같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 그런데 뭐라고 지금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보냐면은 검치산자, 민법상의 검치산자가 있고요. 그리고 한정치산자가 있죠. 검치산자는 모든 일체의 경제적 어떤 행위 능력이 다 박탈된 사람입니다. 물론 강제적으로 검치산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검치산 선고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검치산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런 그런 내용과 딱 매칭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모든 속세 인연을 끊고 오로지 마음자 공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사회들을 두문불출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검치산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치산자는 뭡니까? 경제 행위 능력을 일정 부분을 갖다가 제한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요 밑에 레벨에 뭐가 있겠습니까? 요 밑에 레벨이 레드 카드. 뭡니까? 빨간 딱지. 소위 말한 신용불량자입니다. 알게 모르게 지금 이 레드 카드 이 제도는 물론 이건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 레드 카드 이것은 뭐라 그럴까요? 인간 불평등입니다. 이거는 정말로 가진 자와 쥔자들의 어떤 횡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왜? 경쟁이라는 건 대등해야 됩니다. 근데 이 레드 카드 상대에 있는 자들은 강자들입니다. 이 약자들입니다. 절대적으로 불평등한 관계에서 사회경제 행위가 이루어지죠. 얘들은 마음만 먹으면 저거 하고 싶은 거 다 합니다. 대출 마음대로 하고 뭐 횡령도 마음대로 하고 여기서는 그런 뭐 횡령하고 하려고 해도 정말 그런 말 있죠.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고, 죽을 돈도 없다고, 바늘 하나 꽂을 땅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인간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다시 베리칩으로 가서 이야기하면요, 이러한 모든 어떤 정보들이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미 인간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다 계층화 시켜버렸겠죠. 이 베리칩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평등하게 다 들어간 건 아니겠죠. 또 조지 오웰의 이야기니까 동물농장에 이런 구절이 있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사람하고 이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는 딱 내가 모토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동물은
다른 동물들은 더 평등하다 이럽니다. 말이 어폐가 있죠 지금. 평등한데 뭐 더 평등하느냐? 즉 다른 리그에 있다 이 말입니다. 다른 리그에 있다. 이걸 이제 조지 오웰이 이 말을 한 거를 이걸 소련 공산당 당원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어떤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건 논외로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 불평등, 동물농장은 동물 불평등입니다. 아무튼 자 그런데 이제 베리치과 관련해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쌤 생각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이게 에너지 공급이 돼야 됩니다. 어쨌든 이게 됐으니까 연구 동력 장치라는 거 있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에너지 공급 받아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이제 모든 어떤 그 사람의 태어나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줄곧 일어났던 모든 경제, 사회 활동, 뭐 어디 가서 무슨 영화를 보고 뭐 어디 가서 뭘 했고 어느 술집에 가서 어떤 술을 마셨고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미래 권력청에서 지금 사실 우리는 1984년 아래 체제 안에 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Conspiracy Theory에 따르면 딱 봤을 때 야 정말로 얘는 뭐다 제거해야 할 대상이다. 그죠? 그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격 조정을 딱 하면은 very cheap을 꺼버립니다. 에너지 공급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럼 딱 전원을 꺼버립니다. 그러면 이 존재는 뭐가 되겠습니까? 금치산자도 아니고 한정치산자도 아니고 레드 카보니스트도 아닌 뭡니까? 사회적 사망자입니다.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물론에서 궁극적 결론은 그렇게 낸다 이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그 에너지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에너지 공급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사회적 사망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모든 동물은 어쨌든 생존에 대한 욕구,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에너지 공급 받아야 됩니다. 근데 한 번 충전하는데 우리 돈으로 100만 원씩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튼 쌤이 또 쓸데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조지 오웰의 1984년과 관련해서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다 해가지고 쌤이 또 잡스를 한번 또 읊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밝은 이야기입니다. There is no end to what authors can do.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뭔가 작가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뭐 종착점, 끝이라고는 없다 하니까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이건 뭐 end가 목적이라는 의미도 쓰이지만 여기서는 종착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뭐 끝이 없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reach their readers. 그들의 독자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독자들에게 다가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작가로서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을 독자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또 좋아하고 즐거워하게 만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reach는 타동사입니다. reach의 가장 대표적인 타동사로 뒤에 바로 목적어를 받습니다. 전치사 오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 체크하고요. 그리고 and there is nothing. 자, 여기까지입니다. 이건 노모된 구문이 아닙니다. 뒤에 문제에 보면은 독해 실전에 뭐 이와 비슷한 이와 관련된 문제를 만들어 놓았는데요. 지금은 nothing 이렇게 수식하는 겁니다. 자, more pleasurable for a reader. 자, 독자들에게 있어서 어느 한 독자에게 있어서 더 즐거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무엇보다 to 이해하는 것보다. 그러면 to 이해하는 것이 the most pleasurable thing이다 이런 말이죠. 가장 즐겁다 이래 되겠죠. 전체적으로 쭉 내려갈 때 방금 같이 독자에게 있어서는 뭐 더 즐거운 것이라고 없다 이런 해석보다는 독자에게서는 to 이하의 내용이 가장 즐거운 거다 이렇게 이미지가 빨리 돌아야 되는 겁니다. 자, to spot 콕 찍는 겁니다. 탁 찍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를 정확하게 딱 찍어서 찾아내다 좀 이런 의미가 되겠죠. 좀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똑같은 뜻은 아닙니다. locate 어느 한 지점을 딱 지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spot는 locate 같이 알고요. locate는 또 야구와 관련해서 우리 옛날에 보통 일반적으로 컨트롤이 좋다 그랬습니다. 유현진 선수 뭐 장기 중에 가장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나를 찌르는 컨트롤을 하는데 원래 쟤들은 location이라고 합니다. 딱 지점을 지정해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 딱 꼽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spot는 보다 더 정밀하게 정확하게 찾아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to spot hidden treasure. 뭔가 숨어있는 보물입니다. 숨어있는 보물이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추상적으로 딱 표현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뭐 이걸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저래놓고 숨어있는 보물 이러면 정말 보물찾기 되어버립니다. 도대체 이게 뭐야? 이래 되는 거겠죠. 그래서 먼저 이 필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갖다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하나의 이미지화해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걸 탁 던질 때 추상화겠죠. 던져놓고는 그걸 뒤에 풀어 설명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뭐 이것도 따지고 보면은 좀 성격이 급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that lies within the text. 자, 그 글 속에 숨어있는, 담겨있는, 뭔가 숨어있는 보물을 갖다가 정확하게 탁 찾아내는, 캐치해내는 것 이상으로 독자들에게 더 즐거운 건 없다. 독자들이 가장 즐거운 것은 그 숨어있는 뭔가 묘미를 딱 찾아내는 거다. 뭐 행간을 읽다 하면 뭐 여기 나옵니까? 비슷한 거.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게 있죠. Between the lines. line이 아니고 lines입니다. 왜? between 하니까 두 개 사이에 있는 거니까. between A and B 이렇게 되듯이 복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간을 읽다. 글의 어떤 숨은 의미를 갖다가 찾아내고 이해하다. 비슷한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뭐 문제를 만들 때 줄쳐놓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Read between the lines라고. 자, if you are the kind of leader you want to be. 만약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원하는 그런 독자라면 지금 이래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 you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럴까요? 여기 나온 author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자 입장에서 정말로 당신이라면 어떠한 독자가 되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독자에게 정말 당신이 원하는 독자가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 나온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즐겁게 독서를 할 수 있는 그런 독자가 되고 싶다면 이런 의미입니다. You will be able to find. 독자라면, 즉 이런 즐거움을 찾아내는 독자라면 you will be able to find. 자,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거다. 이름이라기보다도 나오는 각 명칭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symbol, 그 명칭들이나 뭔가 이름으로 표현된 것들이 표현하는 상징. 그리고 the metaphor,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는 비유, 은유 이런 겁니다. 근데 그게 뭐야? That opens those wide. 그죠? 문을 활짝 열고 있단 말이죠. 문을 활짝 열고 있는데 어디를 향해서? Further understanding. 보다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향해서 문을 활짝 열고 있는 그런 각종 명칭들과 혹은 상징과 은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 볼드체를 치는 거는 be able to도 일종의 파생 조동사 구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의의가 뭐냐 하면은 be able to는 can이다 보통 이렇게 쓰죠. 그러면서 조동사 다음에는 원형이 와있기 때문에 조동사는 안 되기 때문에 be able to를 썼다. 보통은 쌤도 옛날에 이렇게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뭐 꼭 그런 게 아니고 조동사구가 왔고 그에 대해서 원형으로 이렇게 be able to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자, when that happens. 자, 이러한 어떤 상황이 일어날 때면 you will, 즉 이렇게 찾아낼 수 있으면 you will experience a joy. 어떤 경험을 할 거다. 근데 이게 a joy가 왔죠. 그냥 joy를 안 하고 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떤 즐거운 행위,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반적인 즐거움 혹은 고통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추상명사에 대비되는 의미로서의 즐거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구체적인 즐거움, 행위 이래 되는 겁니다. 즐거운 사건 이래 되는 겁니다. 자, in reading fiction, 소설을 읽는데 that you may never have expected. 요 that가 수식하는 건 뭘까요? 앞에 나오는 a joy입니다. a joy. 그래서 뭔가 소설을 읽을 때 you may never have expected. 요즘 가능성을 나타내죠. 아마도 추측을 하는 겁니다. 왜 추측을 하겠습니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미 그런 경험을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추측으로 may never have expected. 아마도 그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expected 기대 혹은 예상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즐거움을 갖다가 경험할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it's like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 A like B. 따라서 being the archaeologist 뭔가 고고학자가 되는 거와 같다 이런 말. 그럼 어떤 고고학자냐? Who finds the skull of a previously unknown dinosaur.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룡의 뭡니까? 뭐 뼈라 그래야 됩니까? skull? 요 해골이라 그러는데요. 스쿨을 갖다가 발견하는 그러한 고고학자가 되는 거와 같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고고학자들이 탁 느끼는 그 어떤 환희심 그거와 다를 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you will relish는 앞에 나오는 enjoy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뭐 즐기다 이 말인데요. your discoveries 여기서도 또 뭐가 나옵니까? discoveries 복수가 나오죠. 앞에 쭉 뭐가 있었습니까? name, 다음에 symbol, 그 다음에 metaphors. 그죠? 뭔가 책을 읽으면서 발견해낸 여러 가지 것들. 그것을 갖다가 즐기게 될 것이고, and use them. 그것들을 활용해서 어디로 나간다? to forge ahead. forge가 이때는 ahead, 앞으로 나아가다는 뜻입니다. forge가. 근데 forge가 본래는 좀 서서히 나아가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ahead가 왔기 때문에 앞을 향해서 쭉 나가는, 빨리 나간다, 빠른 속도로 나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어디로 나아갑니까? To further understanding, 아주 빠른 속도로 further understanding about yourself, 당신 자신과 그리고 the world around you, 이 세상에 관해서 보다 더 깊이 있는 그런 이해로 빠르게,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래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forge는 본래 이제 자주 쓰이는 뜻은 뭔가를 이렇게 만들다 이럽니다. 근데 주조가 있고요, 단조가 있습니다. 주조라는 거는 어떤 줌을 틀에 이어가지고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떤 금속 제품을 만들 때 일정한 그 틀을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마치 뭐 찍어내듯이 탁탁 나오는데, 단조는 그 형태를 두드리면서 만드는 겁니다.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죠. 주조보다는 단조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천천히 이렇게 서서히 만들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에서 뭔가를 제품을 만들 때 우리 대장간을 생각해 봅시다. 망치로 땅땅땅 두드리 만드는데 그러면 어떤 형태가 서서히 생겨나겠죠. 그 의미가 뭡니까? 일이 서서히 앞으로 진척되다 이런 의미로 이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forge가 앞으로 나아가다, 이런 천천히 나아가다는 의미인데 ahead가 있기 때문에 아주 멀리를 보고 빠르게 쑥 나아가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뭐 영문 본문의 내용보다도 쌤의 잡설이 좀 더 길지 않았나 할 정도로 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아무튼 쌤 뭐 스타일 자체가 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은 나름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또 스타일이 되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신다고 믿고요. 다음에도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은 가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독해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전 독해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